양배추를 특정 음식 3가지와 함께 드시면 단 하루 만에 여러분의 콩팥이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양배추는 위장에 좋고 항감 효과가 뛰어난 채소라고만 생각하며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양배추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 최악의 궁합은 60대 이후에 드시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심지어 돌연사를 유발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온 최준혁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었을 뿐인데 그 음식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고 투석까지 하게 된 환자분들을 볼 때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몸에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섭취한 채소 때문에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병원에서는 아무도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의학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든 후에 치료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바빠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식단을 꼼꼼히 챙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이나 수술 없이 음식의 힘으로 건강을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내 콩팥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양배추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혼란스러우신가요?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양배추가 위험하다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양배추는 사실 축복받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효능은 여러분의 신장과 간이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속의 필터가 깨끗해서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좋은 성분만 쏙쏙 골라 흡수하고 나쁜 찌꺼기는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이 낡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면 그때부터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콩팥을 살리고 간 독소를 배출하는 올바른 양배추 섭취 비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장 기관이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온 여러분의 콩팥은 이제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집에서 매일 쓰는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찌꺼기가 끼고 물이 잘 안 빠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노폐물 처리 공장인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대나 30대였을 때는 칼륨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튼튼한 신장이 필요한 만큼만 쏙쏙 골라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양배추를 즙으로 마시든 생으로 씹어 먹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대 이후의 신장에게 갑자기 들어오는 고농축된 영양분은 마치 잔잔한 강물에 예고 없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양배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과 비타민 K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조절하고 피를 멈추게 하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필터가 낡아버린 노년기에는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을 떠돌며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독소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음식의 무서운 배신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간이나 위장과 달리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며 드셨던 건강식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를 막히게 하고 혈액을 끈적한 시럽처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수치만 보고 약을 처방해 주지만 그 약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만나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까지는 세세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는 맛이 아니라 내 몸의 낡은 필터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좋다는 맹신이 오히려 내 몸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순간에 이 양배추가 독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건강을 잃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고혈압 약이나 아스피린, 그리고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는 응급 상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양배추가 위장병을 고치는 기적의 채소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뿐만 아니라 비타민 K라는 성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피가 났을 때 지혈을 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추고 딱지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K 덕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성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서 병원 약을 드실 때 발생합니다. 뇌경색이나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 드시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들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피가 굳지 않고 혈관 속을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끈적한 피를 맑은 물처럼 흐르게 해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피를 묽게 만들려고 약을 먹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피를 다시 굳게 만드는 양배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우리 몸속 혈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다량의 비타민 K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의 효능을 무력화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68세의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와파린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이분은 피를 맑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마다 생양배추를 큰 대접으로 하나씩 드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양배추가 혈관 청소부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과 함께 꼬박꼬박 챙겨 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을 그렇게 잘 챙겨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뇌혈관이 막혀 뇌졸중이 재발한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매일 드신 그 많은 양의 양배추가 약의 효과를 없애버렸고 그 결과 혈관 속에서 피가 뭉쳐 덩어리가 되는 혈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할 수도 있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비싼 진료비를 내고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고혈압 약과 심장약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고혈압 환자나 뇌경색 환자들에게 녹색 채소 즙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어르신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양배추를 즙으로 내서 물처럼 수시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혹은 변비가 있어서 양배추 즙을 박스로 사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고혈압 약이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이것은 매일 독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내 몸의 약효를 없애는지 아니면 내 몸을 살리는 친구인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고혈압 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면서 몸에 좋다는 채소즙을 무분별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 그분들께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뇌졸중으로 쓰러질 뻔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과의 상호작용이 특수한 경우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경우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저지르기 쉬운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실수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혹시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하라고 보내준 진한 갈색의 양배추즙이 한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쓰릴 때마다 약 대신 드시려고 홈쇼핑이나 마트에서 박스째로 사다 놓은 건강즙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달여서 즙으로 먹으면 영양소가 농축되어 몸에 더 좋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그 진한 갈색의 양배추즙은 여러분의 낡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비싼 돈을 주고 설탕물만 마시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몸에 좋다는 양배추즙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조 과정에 숨어 있는 온도와 농도입니다. 양배추가 위장에 좋고 암을 예방하는 이유는 비타민 U와 비타민 C, 그리고 각종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들은 열에 극도로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의 저가 양배추즙은 생산 단가를 낮추고 유통 기한을 늘리기 위해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팔팔 끓여서 추출하는 열수 추출 방식을 사용합니다. 뜨거운 물에서 몇 시간 동안 양배추를 푹 삶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U와 생리 활성 물질들이 모조리 파괴되어 사라집니다. 결국 여러분은 그저 양배추 향이 나는 달달한 갈색 물을 보약이라고 믿고 마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는 바로 이렇게 고온에서 농축된 즙이 신장에 주는 충격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의 한 선생님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관리를 잘하고 계셨고 평소 큰 지병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효심 지극한 따님이 어머니 위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유명하다는 양배추즙을 2박스나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 선생님은 딸의 정성이 고마워서, 그리고 몸에 좋다는 생각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포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이 메스꺼우며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몸이 붓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선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양배추를 씹어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와서 소화 속도를 조절하고 칼륨 같은 영양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마치 댐이 물을 가두었다가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즙으로 내서 마시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이섬유는 모두 걸러지고 고농축된 칼륨과 당분이 액체 상태로 순식간에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신장은 이를 거뜬히 걸러내지만 60대 이후 노화된 신장에게는 마치 잔잔한 강물에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한 선생님의 경우 이미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고농축 칼륨 폭탄을 매일 2번씩 맞은 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오셨다면 부정맥으로 심장이 멈추거나 영구적으로 신장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즙 섭취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농축된 즙은 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품 뒷면을 보셨을 때 고형분 함량이 높거나 색이 검고 진할수록 신장에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식탁 위에 양배추즙을 올려두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신장이 과연 이 농축된 칼륨 덩어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젊고 튼튼한지를 말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혹은 자식들이 사줬다고 해서 무조건 드시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불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축된 즙이 인위적으로 만든 가공식품이라서 위험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음식이라서 더욱 방심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밥은 소화가 잘 안 되고 혈당을 올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찐 양배추에 고구마 하나 그리고 바나나 한 개를 곁들여서 건강식으로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보시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이 골고루 갖춰진 완벽한 식단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다이어트에 좋고 변비에 좋다고 수도 없이 추천하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과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아침 식사는 여러분의 콩팥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대체 왜 이 좋은 천연식품들이 뭉치면 폭탄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의 총량 때문입니다. 양배추와 고구마 그리고 바나나는 각각 따로 놓고 보면 훌륭한 식품이지만 공통적으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고칼륨 식품들입니다. 고구마 하나에는 밥 2공기 분량의 칼륨이 들어있고 바나나와 양배추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도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걸음망이 헐거워진 60대 이상의 신장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수구가 반쯤 막힌 싱크대에 세 양동이의 물을 동시에 들이부으면 물이 역류해서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급격히 쌓이는 것을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의 힘으로 쿵쾅거리며 뛰는데 칼륨은 이 정의 신호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갑자기 치솟으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엉키면서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파르르 떨리다가 멎어버리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에 고구마와 바나나 그리고 양배추 쌈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며 쓰러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억울해 하십니다. 나는 라면이나 짠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오직 채소와 자연식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건강한 자연식이 늙고 지친 콩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는 우리 몸이 밤새 쉬고 나서 영양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고농축의 칼륨 폭탄이 들어오면 혈중 칼륨 농도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혹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유 없이 손끝이나 발끝이 저릿저릿하거나 입술 주위가 파르르 떨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가슴이 뻐근하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무력감이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이런 증상을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살려달라고 제발 그만 먹으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구마와 양배추를 드신다면 결국에는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멈추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걸러내는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을 짜실 때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필요합니다. 양배추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그날은 고구마나 바나나 같은 다른 고칼륨 식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빼주어야 낡은 신장이 쉴 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먹는 절제의 미덕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뜨끔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위험한 조합으로 식사를 하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메뉴를 솔직하게 적어 주십시오. 고구마였는지, 바나나였는지, 아니면 양배추였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식단이 콩팥에 안전한지 아니면 위험한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속에 있는 양배추를 모두 꺼내어 갖다 버려야 하나 겁이 덜컥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드린 이유는 양배추를 무조건 먹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똑똑하게 가려 드셔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고 불릴 정도로 위장을 고치고 염증을 잡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의 선물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양배추만큼 부작용 없는 좋은 천연 위장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장을 고치자니 콩팥이 울고 콩팥을 지키자니 위장이 아픈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양배추라는 식재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섭취하는 방법과 조리법에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훌륭한 요리 도구이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처럼 양배추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몸을 살리는 명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 까다로운 양배추의 독성은 쏙 빼고 영양분만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처방하느라 바빠서 미처 자세히 알려주지 못했지만 의사인 제가 집에서 30년째 실천하고 있는 그 비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조리법의 변화 하나에 있습니다. 위장은 편안하게 지키면서 콩팥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사의 지혜로운 섭취법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생으로 먹는 습관을 버리고 반드시 익혀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가장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물론 건강한 20, 30대에게는 그 말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갑상선이 약해진 60대 이상에게 생양배추는 소화가 안 되는 거친 섬유질 덩어리이자 칼륨과 독소를 그대로 품고 있는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처방해드리는 콩팥은 살리고 독소는 빼는 기적의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양배추를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썰어 주십시오. 그리고 찜기나 끓는 물에 넣고 딱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데치거나 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를 삶아낸 물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모두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데치면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 성분이 물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먹을 알맹이는 남기고 신장을 공격하는 칼륨 폭탄은 물에 녹여서 하수구로 버리는 셈입니다. 또한 열을 가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독성 물질이 열에 의해 파괴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이트로겐은 열에 매우 약해서 살짝만 쪄도 대부분 무력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그 건더기만 드신다면 아삭한 식감은 즐기면서 위장을 보호하는 비타민유는 지키고 콩팥을 공격하는 칼륨과
갑상선을 괴롭히는 독소만 쏙 골라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약과 독을 구분하는 진정한 의사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생양배추가 최고라고 믿고 드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조리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1분의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에 데치고 그 물을 버리는 작은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꿀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안전하게 손질한 양배추를 도대체 무엇과 함께 먹어야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까요? 그 환상의 짝꿍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신장 독소를 뺀 안전한 찐 양배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배추와 함께 먹었을 때 70대의 늙은 혈관도 20대처럼 맑고 깨끗하게 되돌려줄 최고의 짝꿍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과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넘어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과의 새콤한 산성 성분이 얇아진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양배추가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유가위 점막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주기 때문에 사과의 산성 성분이 위장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마치 거친 창과 튼튼한 방패가 만나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강력한 접착제나 껌처럼 혈관벽에 달라붙은 묵은 기름때와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쩍하니 흡착해서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 줍니다.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사과의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오염된 공기와 미세먼지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즉,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드신다는 것은 위장은 편안하게 보호하면서 혈관 속에 낀 기름때는 말끔히 씻어내고 폐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훌륭한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약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집에서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짝 쪄서 식혀둔 양배추 한 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반 개 정도를 준비하시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껍질을 절대 깎아내지 마시고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관 청소부인 펙틴과 항산화 성분의 대부분이 과육이 아니라 껍질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약해서 껍질을 씹기 힘드신 분들은 찐 양배추와 껍질째 썬 사과 그리고 물 한 컵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스무디 형태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져서 영양분이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후에 이 양배추 사과즙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칙칙했던 얼굴색이 맑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와 사과라는 최고의 조합을 배웠으니 이제부터는 내일부터 당장 이것을 얼마나 그리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밥처럼 퍼먹으면 독이 된다는 과유불급의 이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제1의 원칙은 바로 자신의 손바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저울로 무게를 재거나 칼로리를 계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찐 양배추와 사과의 양은
딱 여러분의 한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배추로 치면 밥그릇 하나 정도의 분량이고 무게로는 약 150g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위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청소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얻으면서 콩팥에 무리를 주는 칼륨의 양은 안전한 범위 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욕심내어 대접으로 드시거나 배가 부를 정도로 드시는 것은 오히려 콩팥을 야근시키는 가혹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섭취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것을 깜빡할까봐 식사 직후에 바로 약을 드시거나 혹은 건강 주스랑 약을 함께 꿀꺽 삼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이나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양배추와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약과 뱃속에서 직접 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에 양배추 사과 섭취를 하시고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뒤에 약을 복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어야만 음식이 먼저 소화되어 내려가고 그 뒤에 들어온 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드리는 최후의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찌는 조리법과 사과와의 조합은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이나 일반적인 어르신들에게는 훌륭한 건강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현재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받고 계시는 위중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물 한 모금, 채소 한 조각도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철저하게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물에 데쳐서 칼륨을 뺐다고 해도 투석 환자분들에게는 그 남아있는 미량의 칼륨조차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투석 중이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따라 하시기보다는 다음번 진료 때 선생님께 양배추를 익혀서 조금 먹어도 되는지 꼭 먼저 여쭤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껴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내 몸의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이야말로 100세까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배추가 가진 무서운 두 얼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건강이라는 것은 비싼 영양제나 명의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대하는 밥상 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올바른 지식을 하나씩 채워가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질병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축복받은 제2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100세까지 튼튼한 신장과 맑은 혈관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즐겨 먹는 완전 식품 계란 또한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를 유발하는 최악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요즘 들어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계란과 상극인 음식 4가지와 70대 뇌를 30대처럼 젊게 되돌려주는 기적의 계란 섭취법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자연치유 비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